이제 학업 성적입니다. 학업 성적. 요거는 이제 지침 성격이기 때문에 그 지침이 훈령은 이제 1년마다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성적에 관련된 건 이제 별표 9에 있는데 이게 크게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1학기 때 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그냥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쭉쭉 넘기겠습니다. 우리 뭐 평가는 지필하고 수행평가를 구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능력 전문교과 2에서는 수행평가가 능력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선행학습 금지법 관련된 거 넣어드렸고요. 그러니까 배운 데서만 출제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한다. 그래서 과제형으로 내서 집에서 해오는 거는 안 된다. 요즘 세트 또는 뭐 상체, 기재하는 그 항상 기조가 그거잖아요. 관찰이 돼야 돼. 그죠? 그리고 확인 평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해오는 건 누가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원격 수업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인데 1유형하고 2유형만 가능하고, 물론 3, 4는 또 다시 학교 와서 진행되면은 그 부분도 또 기재는 가능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는 요게 좀 의미심장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되는데요.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실제 해설, 이건 훈령입니다. 위에는 별표 9. 요거는 이제 요거에 대한 유권 해석이에요. 해설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필평가 만점 100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경기도는 예전부터 100점으로 출제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좀 훈령대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몇 년 전까만 해도 공문에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 정답이 모두 정답이거나, 그죠? 또는 정답이 없는 문항은 제출자라. 네, 제시험 봐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학교 자율화가 이제 학교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너무 과도한 규제다라고 인식해서 그거를 도에서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건 이제 민원이 없는 선에서 적절하게 조율을 하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학관을 다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본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정상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재시험이든 재시험 보는 건 그 두 가지 조건을 그대로 따라가는 걸로 했는데, 이제 학교마다 약간씩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학관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학교가 그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대부분 시험을 또 안 보시는 경향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3점짜리가 오류가 났어. 그럼 90점이 만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학생들이 전혀 이동 없고, 그죠? 그리고 전출생도 없고, 뭐 전입생도 없으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우리 학교 아이들끼리만 이제 성적이 산출되는데, 근데 이제 전입생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100점 만점으로 와서 이게 유사 교과로 해서 또 뭐 같은 과목으로 인정됐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미묘하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 거 이제 감수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전출 갈 때, 왜냐면, 그리고 나이스에서 뭐 결승 인정점의 평균값을 사용할 때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 97점에 대한 평균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100점으로 한산해서 그거 만든 평균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과목이 발생했을 때, 100점 만점에 하는 과목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이제 전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꼭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 학생이 97점이에요. 근데 만점 맞은 거예요. 원래는 100점이겠죠. 근데 97점으로 가면은 전 입교에다가 이 과목에 만점을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입교에서는 그걸 환산해서 100점으로 입력하는 그런 거를 근거를 좀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돈이 아닌 학생의 손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 아닌 과목이 있는 경우는 여러모로 좀 행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스에서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좀 처리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학교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혹시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연성 때문에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수업 시간만 하라는 거. 그리고 학업 성적 평가 결과 처리는 요거는 나이스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쪽에 이제 교육과정 쪽에 보시면은 아주 몇 년 전부터 이게 교육과정하고 성적은 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부여하실 때 그 잘못 등록하지 않도록 이렇게 딱 이렇게 교과만 선택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선택해서 그냥 단위수만 넣으면은 단위수만 알아서 이렇게 시수 넣고 저장하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성적 같은 게, 그죠? 성적 같은 게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잠시만요. 나이스가 좀 뒤로 가고, 죄송합니다. 알아서 얘가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이거 성적 처리 요령이 다 훈련에 근거해서 다 만들어집니다. 다만 이제 이런 공동이라고 하는, 혹시 이제 특성화고에서도 공동교육과정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거 찍어주셔야 돼요.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성적 처리되면 비고란에 공동으로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교육과정 편지에서 정확하게 과목만 선택해 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여기 다 세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종 나중에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고등학교는 좀 복잡하게 성적 처리가 되지만은 지금 뭐 특성화고도 일반 선택으로 관리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진로 선택으로 들어가는 과목들은 이렇게 석사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참고로 이제 22 그죠? 2022 개정교육과정 말 그대로 고교학점제를 대비해서 내년에 이제 총론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융합 과목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진로 선택 과목도 있긴 한데 다 선택 과목은 무조건 지금 여기는 일반 선택에 대해서는 석사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죠? 공통 과목 외에도. 근데 요게 이제 사라질 겁니다. 유일하게 석사 등급 나온 건 이제 공통 과목만 나올 겁니다. 나머지 선택 과목은 다 요거는 이렇게 석사 등급 산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제 그 수학 과목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이제 분할 산출이 좀 필요한 과목들은, 분할 산출이 필요한 과목들은, 그냥 임의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요 부분에 제시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평가 지원 포탈, 여기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서 다운받아서 시뮬레이션 한번 몇 번 돌리고 확장된 걸 시험 보기 전에 아이들한테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의 뭐 고정법 분할에서 90, 80, 70, 60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붙박이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평균 점수가 좀 내려가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런 뭐 특정 과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교과위를 통해서 이런 걸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3단계로 내놓는 거 있죠. 80, 60은 픽스되어 있습니다. 아예 수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로 선출되는 과목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동점자 처리 규정이 있는데 요거는 가급적 규정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든 과목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이죠. 현재는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에 한해서 성적표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다 권한 부여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성취도만 산출하는 과목, 예체능이라든지 전문가 2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나타나요. 공출자 처리 규정 등록에. 그런데 나머지 과목, 이런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들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용을 할 건지 또는 적용을 할 건지 그거는 이제 교과위를 통해서 이제 학관에서 이제 규정에 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들을 해주시면 되는데 간혹 그냥 미적용했다가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 100명을 기준했을 때 석사등 1등급은 보통 4명이거든요. 4% 이내거든요. 그러다 보면 1등이 예를 들어 1등이 5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100이 아니라 올 100이 아니라 97, 98이에요. 그러면 미적용하게 되면 이 친구들 다 2등급으로 떨어져요. 2등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동수차 규정, 처리 규정을 두면은 그게 나중하고 처음, 뭐 보통 2차하고 1차 뭐 이렇게 하잖아요. 순서를. 그리고 수행도. 그러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냐면 또 가려져요. 거기 같은 총점이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동점자 처리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일반적인 이제 성적 처리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도 동일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법 분할 요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앞서 말씀드린 요 분할 점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리 사전에 공지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거꾸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급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적들을. 자, 그리고 석차 등급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특사고는 좀 일반고와 다르게 학과별로 이제 그 학생만 선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능력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수가 같더라도 분리 산출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근거가 나와 있고요. 일반고는 그게 안 돼요. 일반고는 무조건 단위수 같으면 또 무학년에도 반대 단위수 같으면 같이 산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런 학과별로 수강자를 결정할 수 있는 학과라는 게 결국 학과별로 선발하는 학교예요. 이게 이제 특목고도 될 수 있고 특성화고도 될 수 있습니다. 특성화는 몇 년 전부터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사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탁생은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행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직업과정 위탁은 저 일반고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니까요.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요 부분 있죠. 다항.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는 그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위 석차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등 1명, 2등 3명이다 라면 2등 해놓고 가로 열고 3명이죠. 동점자 3명. 그러니까 2, 3, 4도 다 2등으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순위가 3등이 아니죠. 5등이 됩니다. 5등.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서는 요 훈령의 근거를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의 수행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오류가 있는데 이건 바꿀 겁니다, 내년에. 지금 구체적인 기관명은 입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직무 유형으로, 직무 분야로 바뀌었는데 요 해설에는 요게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앞뒤가 안 맞아갖고 이거는 현재수 직무 분야로 바꾸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가 이제 현재수 대상 기관이었었죠. 네, 그건 다 없앤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하나의 현장실 교과로 과목으로 가져올 거냐, 아니면 일반 전문 교과 투 실무 과목에 하나의 능력 단위로 가져올 거냐, 점수를 또 반영해야 되니까. 아니면 그렇지도 않은 경우 이게 창체처럼 비교과 영역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냐. 물론 여기에 창체로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학교는 뭐 정답은 아니지만은 전문교과의 특정 과목에 이제 부여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창체의 어떤 평가 기준에 따라 가시면 돼요. 요거는. 그리고 실제 현대수이 나갔으면 이렇게, 요거는 이제 팩트예요, 팩트. 이런 식으로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이 형식으로 세특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과목으로 해서 이제 점수를 부여한다면 이제 과목 세특에다 쓰시면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적당히 가세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여기 뭐 단일 과목도 있고, 그죠? 그리고 현재 쓰는 국가과목 포함하지 않은 게 창체 등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정규과정 이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세특에다. 그럼 결국 이 개세특 쪽이겠죠, 그죠? 이런 것도 상황에 따라서 과세특량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공동교육과정은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이스터 건데요. 경기도에 지금 3개 학교가 있습니다. 3개 학교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고교학점 되면 지금 당장 이제 내년에 특성화고가 순수 특성화고 있죠. 그 직업 계열이 포함된 일반고, 특성화고가 설치되는 일반고가 아니라 직업 일반고, 특성화고에서는 내년 1학년부터 이제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게 이거예요. 최소 성취 수준, 성취율 있죠. 여기 이제 2로 됩니다. 2로 되는데 지금은 결석을 해도, 그죠? 기본적으로 다 졸업은 해요. 왜? 학교만 재직하고 있으면 다 인정점을 다 나오거든요. 그 인정점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냥 이마저도 거기에 맞게 F가 아닌 이상, 지금 F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면은 지금 40%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60%가 2거든요. 네. 40%부터는 이하는 이 친구들 그대로 두면 학점수가 부족해요. 학점수가 부족해서 졸업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학의 졸업정원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점수가 지금도 뭐 당연히 부족하면 졸업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또 하나가 걸려 있는 게 뭐냐면 과목당 이수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6교시, 7교시 오더라도 앞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도, 그리고 심지어 시험도 안 봐도 인정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수가 된 거예요. 시간에 관계없이. 근데 요 고교학점제는 기본이 2가지가 있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수 시간도 걸려 있어요. 3분의 2 이상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적도 40% 이상 돼야 돼요.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이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 안 됐을 때 그 아이들 어떻게 굳이 할 거냐라는 게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구학교든 선도학교 이렇게 하신 학교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답은 뭐 그죠,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행 평가를 이제 늘릴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 성취 수준의 성취 기준을 보니까 정말로 뭐 참여한다, 말해본다. 그래서 딱 질문했을 때 대답하면 통과해요. 왜냐면 이게 지필평가 형식이 아니에요. 물론 지필 형식도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활동적인 거를 이렇게 많이 성취 기준에 담아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아마 이것 때문에 책임 교육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좀 힘든 이야기겠지만은 잠자는 아이가 없도록 하는 게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고교학점제 어떤 키워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 처리할 경우에는 교과 담당 변사가 전산처리 결과 이상 여부를 철저히 대조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대조 확인하면서 서면까지 해서 평가부서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평가부서에 제출하죠. 하는데 그 문구 때문에 대부분 학교가 어디서 많이 하셨냐면은 여기서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뭘 해놓으셔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람표죠. 전표라고 하는데 그 일람표에 대해서 학교에서 평가부서에서 또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감사 대비도 있고요. 그 뒤에 이제 그 보관 연수가 있어, 보존 연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명해서 이제 평가부서 제출한다라고 돼 있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대부분 이쪽에서 지필교도에서 여기서 출력을 했어요.
출력해서 아이들 가려가면서 다 서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 꼭 서명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서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교가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하면서 가려가면서 서명을 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 일람표는 1차, 2차이면 두 개 다 해주셔야 되고요. 수행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1차, 2차 GP 수행을 했던 그 사례 있죠? 그거를 다 묶어서 역시 또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공된 거. 그래서 전표가 4개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4개는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물어보시더라고요. 학기말 때 1차, 2차 다 나오고 수행도 나오는데 그걸로 하나로 하면 안 되겠냐라는데 사실은 그거는 정말로 제대로 반영 비율이 확정된 상태에서 원점수가 확정된 상태에서 확인된 과정 이후에 그리고 가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공된 걸 가지고 앞에 거를 확인한다는 것은 프로세스가 안 맞는다는 의미로 지금 접근하고 계세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여기를 확인해 주시고요. 또는 뭐 요즘 다양하게 뭐 종업표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이제 개인별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모든 과목이 나오니까 응시한 과목이. 근데 요번에 개인정보 때문에 작년부터 들어온 메뉴가 있어요. 저희는 계속 안내를 하는데 성적표에 보시면은 개인별 성적 이상표 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또 활용하셔도 돼요. 여기 보면 탭이 다 있죠. 네. 1차, 2차 돼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적이 우리 모의고사 수준으로 해갖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출력해서 개인별로 확인받으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마감이 돼 있어야 돼요. 마감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메뉴는 많으니까요. 많으니까 그 부분만 적당한 메뉴를 활용하셔서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요게 그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메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이거 지금 안 익히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선택이에요. 이걸 사용할 수도 있고 저 본교는 요거 기능 있을 때부터 요거 바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반 모든 학생은 다 출력해야 된다는 거. 뭐 낱장이긴 하지만 뭐 혹시라도 이제 2장까지 넘어가면 양면 출력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기능이 하나 생겼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니면 기존대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답안지, 훈령에는 이제 학생 답안지지만 해설에는 또 묶어서 뭐가 있냐면 학생 답안지와 문항정보표와 그리고 출제 원안지. 이게 이제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산한 연도부터 5년이에요. 이건 감사 기간을 고려한 거고요. 그리고 결과물.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5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학교에서 학간 심의를 거쳐서 대부분 교과협에서 이제 결정이 되죠. 평가계획에서. 그러면 뭐 그 부분이 뭐 학기 말에 뭐 폐기할 수도 있고요. 학생 확인이 거친 거 아니면 1년 후에 뭐 그건 학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초창기 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미술 작품 같은 게 발생했다 나왔다 그러면 뭐 그걸 매번 보관해서 건물을 또 지어야 되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전표 받은 거 있죠. 일람표 학생 서명 받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1년 이상 그죠? 요금 되고 졸업 1년 이상 당연하게 보관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올해 여기 들어간 거예요. 요 문구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죠. 사실은 그렇게 안내를 해왔어요. 예. 이게 이렇게 중요한 자료라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해설해서 유권에서 수료평가 성적 일람표라고 딱 단정지게 말씀드립니다. 요금 내고. 자, 그리고 기타는 이제 그 인정점이 인정점 결과적으로 인정점. 이거는 대부분 학교에서 규정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준해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평가를 보는 데까지 제적을 하고 있으면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뭐 고교학점도 당연히 점수는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40%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가 또 재교육을 하는 거죠. 아이 이수할 수 있게.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미인정 결시에 대해서는 당의 지필평가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됩니다. 당의 지필평가를 가지고 산출을 하셔야 됩니다. 미인정 결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전출 갈 때 혹시 아이가 전출 간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시험을 안 보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또 질병이 아니에요. 질병은 그냥 질병 결시를 해놓고 보내면 돼요. 왜냐하면 질병은 서로 크로스해서 1차랑 보면 2차에서 갖다 끌어다 쓰고 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인정은 당의 고사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대응 보내실 때 수작업으로 그러니까 저기 상신하면서 기계를 취소하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입력해서 수작업에서 그 규정이 있잖아요. 학교마다 뭐 0점을 하던 뭐 최저 점수에 뭐 마이너스 1이든 최저 배점을 하던 그건 학교 규정에 따라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입력하는 하고 저장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감까지 하시면은 평균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학생은 실제로 응시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보내고 나서는 또 어떻게 다시 이제 미인정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저희가 이제 안내하는 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안내하는 건 어떻게 안내하고 있냐면 뭐 이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하셔도 되고 또는 공문으로
뭐 추가적으로 전송하시던 아니면 발송하시던 아니면 그 학적 보낼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적 담당자 연락처하고 사무실 번호하고 그 밑에 있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만점 정보가 달라졌을 때 97점이라든지 특정 과목 아니면 지금처럼 미인정 결석했을 때 각 과목별로 점수를 인정 점수, 산출한 점수를 또 써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게 라이센스에 남죠. 그리고 이제 전입교에서는 그걸 받아서 전적교에서 전출교에서 점수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물론 이제 과목이 동일한 과목이라고 하면은 유사 과목이라고 하면은 인정해서 그렇게 반영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미인정 교시에 대한 거는 당의 지필평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과목 성적 산출 기준일은 기본적으로 그때까지 평가에 시험일이 있었으면은 요게 가공일이 아닙니다. 가공일이 아니고 그때까지 평가일에 있는 경우 학기 말은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질문을 하세요. 11월 30일이잖아요. 그죠? 11월 30일인데 성적지가 엄청 빠듯해요. 사실은. 일반고도 그렇고 특성고도 그렇다. 왜냐면 제가 보기 일부 학교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수능 이전에 보더라고요. 2차를.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많은 학교가 수능 끝나고 다음날 보는데 요번엔 또 수능 다음날도 원격으로 돌렸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다음 주부터 시험을 보게 돼요. 원교도 그런데 대부분 학교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1, 2학년 중간에 수요일날 모의고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예전처럼 막 5일씩 보지 않더라고요. 지금 뭐 3일 이렇게 압축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12월 30 기준이니까. 물론 대입전형 정시 대입전 자료 만드는 거는 12월 20일부터죠. 그때부터 이제 하긴 하지만은 성적에 대해서는 약간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11월 30일까지니까 그거를 막 교과서상까지 이제 넘기려고 하면은 그 이전에 끝내야 된다는 거죠. 예. 혹자는 그런 것도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성적은 나중에 처리했지만 12월 달에 처리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교과서상을 소급해서 11월 30일로 주면 안 되냐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의견이 다 분분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생각도 좀 그러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 소급해서 줘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결제하고죠. 결제하고 성적처리 끝나고 또 이제 대상자 선정하고요. 그리고 내부 결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타이머가 다 붙는 거예요. 타임 스탬프가 다 붙고.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상을 주는 거는 그 이후에 주잖아요. 그걸 소급해서 준다는 거는 이제 행정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말 그대로 30일 안에 다 마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점자 처리 규정에서 이게 이제 규정은 뒀지만은 올 100이다. 모든 학생들이. 그럼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고 또 이것도 있어요. 100점을 맞은 친구, 아니, 예를 들어 97점을 맞은 친구가 있는데 얘가 1등이야. 근데 인정점을 받은 애들도 97점이야. 근데 그 친구는 100점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점 정보가 없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후순위로 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